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정책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뭐 한꺼번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까지 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익계획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를 줄이고자 이자 수입 변경, 예치금 및 지출 계획이 변경되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에서 2쪽 운영 총책입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급이 불안한 농산물의 차액 지원과 판로 확대, 유통 지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1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죄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 수치 56건입니다. 기금 운영 총칙의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과 의회 상정 안건의 조성 현황 기정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기금 관리 시스템에서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조성액이 자동 출력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2023년도 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이니 수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셔 자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계획 변경안은 출력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281만 9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4,49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21만 3천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13억 6,752만 3천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14억 8,777만 2천 원에서 5,927만 8천 원을 증액한 15억 4,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지 계획입니다. 24년 12월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 수입 2,996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과서 편성되었던 예치금 회수액을 2,931만 4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 등 수익계획 변동에 따라 기타 보상금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2,70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예치금을 8,63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9,683만 7천 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7,575만 8천 원이 증액된
581억 3,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학자금 대출 완제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어 기정 예산액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1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동원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당초 예상 면적보다 실제 신청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3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확정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1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5쪽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식량 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면적보다 실제 신청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신규 편성에 따른 가내시 통보 반영으로 2,8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청사 관리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이전 및 위험시설물 철거 등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4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일반 농사노천 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및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사후 관리와 유지 보수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농촌 마을 발전을 도모하게 한 자체 사업으로 미산 저수지 둘레길 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 복구 공사 진행 비용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2024년 5월 농림식품부 사업 확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 6,76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회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 및 원성 복구 미이행 농지의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감소에 따른 농지위원회 수당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814만 원이 감액된 1억 9,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 비가림, 지주, 관정,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농가 추가 신청으로 인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47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2,7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 시설 원해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원해 시설의 현대화 지원, 원해 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농가 추가 신청으로 인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108만 7천 원이 증액된 4,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1쪽 시설 원해 농업용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원해 분야 농업 난방을 화석 에너지에서 전기 등 저탄소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7.6헥타에서 6.9헥타로 감소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866만 7천 원이 감액된 8,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선발된 농업인 300명에게 3년 내 농업소득을 30%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분석, 컨설팅, 교육, 시설 장비 지원 등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5쪽 2024년 밭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쌀 이외 밭작물 육성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 및 밭작물 재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4,361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 2024년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해 재배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해 쌀 수급 균형 유지 및 적정 생산 추진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1,074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9쪽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06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6,9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1쪽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 장려금 사업입니다. 인증 단계 전환 시 소요되는 경영 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93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7,4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사업 등 상계 사업이 포함된 자체 사업으로 불량 비료의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비료 생산 유도를 위한 관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품질 검사를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380만 원이 증액된 1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5쪽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인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하여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사업 신청의 저조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7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3월 신청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4,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9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감소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비 및 출장 여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520만 원이 감액된 5,2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11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 집행 잔해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7,468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5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고요. 농업전소 등 333 프로젝트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이게 경기도에서 선발된 농업인이 300명에게 3년간 농업 소득을 30%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영 분석, 컨설팅, 교육,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 지금 산출 근거에 보니까 선정된 대상자에게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이 지금 1억이 잡혔어요. 5명이 2천만 원인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네. 그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지금 저 4기 5기까지 이제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나가는 거는 저 공모 사업을 하는 1기 사업에는 저희가 5명이 안성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1인당 2천만 원씩이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거는 경영 컨설팅 교육 시설 장비 중에 시설 장비 지원으로다가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393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설 장비 지원은 1인당
3년간 1회 2천만 원 한도 내 2천만 원이구나. 2천만 원. 네, 제가 잘못 봤네요. 2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본 거군요. 그러면 이게 시설 장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런 보조금을 교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비들을 구입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는 저희가 어떤 특정 장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농가 단위로 자율적으로 장비를 신청하게끔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원하는 걸 장비를.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389페이지인데요.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일반 원예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 지원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추가 지원이 이제 1헥타르가 돼서 3,1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투자 성과가 이상 기후에 대응해서 작물의 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작물 생산 증대 및 경영비 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채소나 이제 화훼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추가가 된 거는 어느 쪽 농가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할까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가는 오이 농가가 되겠습니다. 오이 농가. 네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는 이제 환경이나 이쪽을 제어하기 위한 그 환풍기나 차광 시설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풍기랑 차단 시설. 네네네.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를 내보내거나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네.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따로 저희가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원이 현대화 지원이라서 지금 예,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안성에 이제 대덕면에 보면 명당리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선인장 마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가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는지 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이제 선인장 특화 마을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특화적으로 그 장소에서만 하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상 기후도 있고 경기도 침체가 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판로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른 업종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상 기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명당리 선인장 마을은 저희들이 임의를 조성한 마을이 아닙니다. 93년 4년 이때 그 농가들이 집합하면서 고양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조성하면서 선인장 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그 마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인장 마을이 조성된 거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을 때는 화훼 산업에 대한 그 소비 욕구가 일반 국민들이 좀 많았었고 또 중국에 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만일에 그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물론 원하시면 저희들이 기술 교육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타 작목으로 재배하는데 지금 그 선인장 시설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그 재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한번 만나봐서 그 타 작목 전환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교육과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고 대책 마련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민원 사항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미양면 갈전리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미양면에 있는 갈전리에는 지금 안성시에서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급식소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급식소 같은 경우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식소 자체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거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태양광 사업에 관련돼 있는 조례와 또 법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급식소를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자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조금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농림부에도 한번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팀장님 하셨습니까?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저희가 농식품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농식품부 의견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유사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해라 그런 사항이었고 농식품부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신 자료 있으시면 자료에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전화로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그래서 그거는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질의는 취하하는 거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받으시지 왜 그쪽에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연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취하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가 작성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전화가 오면 철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나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민원인에 의한 질의하고 또 저희가 이제 관해서 질의하는 거하고 그 어떤 그 처리를 갖다가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면 질의를 제가 요청을 일부러 드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극히 저희가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서면 질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면으로 답변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소득 보전 위한 복지 사업 중에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400명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당초 있기부터 증가됐는데 대상자 자격이 변경돼서 증가된 겁니까 혹시?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작선입니다. 당초 4시보다 4시가 많아져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하반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역당이 종합개발 사업 중에 올해는 이제 수해 복구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3주가고 예를 들어 청룡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반 시설이라는 게 이제 큰 SOC도 있지만 가로등도 저는 이제 지자체에서 말하는 기반 시설을 보거든요. 청룡권역을 이제 진입도를 가다 보면 그 권역 사업하는 회관하고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 동떨어진 구간에 가로등이 없는데 요거는 아마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과죠? 도로시설과 거기 가로등 하시는 가로등 그 담당자한테 이 권역 사업의 개발 예정돼 있으니까 그 도로에다가 아마 거기 도로는 아마 법정 도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아마 보안등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인데요. 요건 이제 궁금한 게 그 특징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제 비가림 시설이 주로 대세를 이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대 사업 시설 하는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요 FTA 사업은 물론 비가림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덕계량이라든지 조수류 퇴치기, 관정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징액 사유가 네. 예, 한농 추가되고 이제 추가되신 4시가 거죠? 이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융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자율이? 30%인데 이자율. 30%는 이제 1% 내외입니다. 1% 내입니까? 네네. 그 기간은 어떻습니까? 기간은 저희가 그 통상 한 3년 정도 보는데요. 그게 또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죠. 연장을 하거나 해서 좀 유동적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온실가스 원해 난방 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그 규율이 다 정해져 있었고 그 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기존의 화석 연료를 쓰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쓰게 돼 있거든요. 전기에너지 이제 변경을 해서
전기세를 이제 보충을 해주셔도 그게 특별한 특징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습관적으로. 이럴 경우에 시비를 늘려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어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경기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아마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멀리 봤을 때 이제 화석연료는 이제 기후상으로도 안 좋고 해서 목적상으로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제 지자체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유기재비로 생산업체 시료 채취 검사하지 않습니까? 안성에 이제 25개 정도 넘죠? 예, 30개 정도 되는데 이 시료 채취할 때 혹시 불시에 가십니까? 아니면 사전 예고를 하십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이 업체들이 이미 좀 인지는 하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상반기는 한 4월경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한 11월경쯤 추진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불량비료 근절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료 채취라는 게 사전에 만약 예고가 되면 그 시점에 혹시 그 평상시는 안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월 11월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점검하는 기간을 이제 비료업체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보는 그 점검 기간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고 지금은 그 농촌 그 농관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또 일정도 조율하고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업체에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비료를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비료에서 채취하는 건 안 됩니까? 그 저희들이 현장을 무작위 채취가 되겠죠. 예, 현장을 가게 되면 시중 유통 비료는 농약상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수분 함량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비료는 그 부피입니다. 부피 측정을 하고요. 그 비료 공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완제품을 위해서 포장 전 단계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임의로 퍼서 2분법이나 4분법 등을 써서 저희들이 그 시료 채취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거를 다시 그 검사 기관에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입금이 없잖아요. 그게 어쨌든 예산 부족으로 일반 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지출하는 게 1억 5천 정도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였죠? 이게 보통 거의 기금이 사용이 안 됐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지출은 지출에 대한 계획이지 지출을 하겠다라고 보고 드린 게 아닙니다. 지출 계획이고요. 그 뭐에 대해 지출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저 농협의 자조금이 확보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농협은 미양에 양파 한 품목만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그 품목을 지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조금 파악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기금 승인 받을 때 그 전까지 저희가 안성시 그 기금 활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집행액이 향후에 집행을 할 계획인 건데 24년도에 집행할 거 아닌가요? 예, 집행할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 변경 계획을 승인받는 건가요? 그 집행에 대한 문제는 기금의 집행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집행 계획입니다. 이런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을 때 그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런 여건이 발생되면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여건이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집행을 하면 24년도에 회계년도 끝날 때 전에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되는 건가요? 그 집행을 하게 되면 그 회계년도 끝나기 전에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 다시 지출 계획을 세운 후에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그 자조금 된 그런 경우만 할 수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양파
이런 쪽만 되는 거잖아요.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여지가 생긴 건가요?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이 이제 8개 품목을 지원하고요.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품목,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8개 품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우리 지역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그 품목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과다하게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선정된 품목과 선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이해관계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검토한 후에 좀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요. 또 자조금을 확보하지 않는 농협을 갈 거냐, 아니면 자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조금 어쨌든 그게 안 돼 있는 농협하고도 하려면 조례 같은 게 바뀌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하고 그 계속적으로 근 1년 동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농업인들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농업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 안 했는데 그 단체에 이 기금을 써버리면 이 기금 30억이 조성 목표거든요. 30억이 며칠이나 가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기금 목표액이 30억이 될 때까지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중에라도 모아놨다가 어차피 농산물 가격이 뭐 하락 상승하는데 상승할 때는 좀 더 자조금을 모으고 하락할 때는 그 맞대응을 해서 쓰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농민회나 카톨릭 농민회 그리고 농업단체 그 농단협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그분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궁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또 바뀔 필요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 안성시 농업이 수도작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예작물 중심으로 전환이 될 건데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조금 단체를 우리 시의 자체에서 자조금 단체를 만드는 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향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조금 단체를 좀 더 늘리겠다. 네. 어쨌든 기금 뭐 30억 조성이 목표였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묻어놓는 그것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어쨌든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잘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전략작물 직불제가 있는데 이게 쌀 대신 그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주는 금액이잖아요. 이번에 전략작물은 그럼 뭐가 매년 바뀌나요 이게?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작선입니다. 전략작물은 품목이 동계작물이라든지 하계작물로 가루쌀, 두류, 그다음에 옥수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에 그런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주는 직불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옥수수랑 뭐라 그러셨죠? 옥수수랑 이제 가루쌀, 두류 있습니다. 두류면 콩, 콩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뒤에도 그 밭작물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육성 사업 아까 금방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쌀을 생산을 좀 줄이고 재배 작물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그렇게 힘을 주는 건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책 목표가 지금 쌀 생산 과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반해서 밭작물은 생산이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에 이제 저희들이 뭐 타작물을 심으면 거기에서 이제 전략작물이라고 해서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계작물에는 사료작물도 들어가요. 하계작물에도 사료작물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건데 그전에도 이 부분이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돼야 우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이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래서 밭작물 육성 사업이나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 봐요. 요번에 올해 새로 하는 건가요?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곽병수입니다. 기존의 사업은 계속 있었고요. 밭작물 육성 지원 사업은 그 전에 그 우리밀 경기밀 육성 지원 사업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 올해부터 그 명칭이 밭작물 육성 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네네. 이게 22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농민분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어쨌든 논에다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논으로 만드는 것도 또 힘이 필요한 건데 밭작물이 노동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응은 어떠신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농촌 고령화하고 또 그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 농분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나 계절근로제 도입을 자꾸만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안성시 농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밭작물이 지금보다는 한 15%나 20% 정도는 증대돼야 그 쌀 가격도 안정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우리 농업 소득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도록 저희들도 농업인들이나 뭐 일할 때 그 경영자료나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제공하고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쌀 요즘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쌀 생산에 1년에 7일만 일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계화가 돼서 좀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 노동력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게 또 수익이 만약에 그만큼 나면 또 모를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성시도 정책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밭작물 지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86페이지예요. 농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농지위원회 수당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1억 6,800이 들어가 있는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지관리팀장 정수원입니다. 저희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 예산의 세부목을 보면은 농지위원회 운영하는 심사위원 수당이 주가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 그리고 농지 뭐 실경자 안 내게 돼서 결국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돼서 처분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의 25% 또는 공시지가 25% 중 높은 걸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12회 정도 1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농지 감정평가비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건 또 지금 농지위원회 수당만 1억 6,800이고 네, 농지위원회 수당을 감해는 건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농지 취득 건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개최 건수가 8월 현재 한 88회 정도뿐이 안 돼서 향후에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 네. 요 지금 농지위원회 수당이랑 감정평가비 요 세부 내역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좀 한번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333 프로젝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300명인데 저희가 31개 시군이잖아요. 뭐 농지가 거의 없는 도시도 있는데 저희 5명밖에 안 된 건 좀 선정률이 낮은 거 아닌가 하는데 왜 이런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본 그 예산에 올린 거는 공모사업 일기만 해서 올린 거고요. 현재 그 20명이 네네. 그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 더 선정이 많이 되겠네요. 네네. 저희 하여튼 안성 지역 농민들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농업 정책에 관련돼서 민원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퇴비하고 유박 그 비료가 있는데 이게 신청을 매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신청이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 2회 이렇게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농림부에서 시스템을 열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시스템을 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학하고 퇴비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간혹 그 추가 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그 농림부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추가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간혹 있습니다. 아 간혹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정리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농민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1차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아마 못 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다면 예. 제 생각에는 그 아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분들을 그런 얘기를 농민들과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뭐 1차 신청 때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좀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비료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을 못했던 부분보다는 신청했는데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불만을 했는데 경영체에 등록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도 불만이 계시고요. 저희들이 그 전국에서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그 평균 양을 잡습니다. 그 작물별, 면적별 평균 양을 잡아서 그 밑에 신청된 분들은 다 드려요. 근데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좀 과하게 신청한 거는 평균 양으로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양이 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들은 그거 알고 있고 그 개선할 방법을 찾는데 농림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자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육묘상 처리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 겁니까? 저도 이제 그거는 기술보고과에서 하는데요. 이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육묘상 처리자가 지금 아마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이거 끝나고 한번 볼 텐데 한 80%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육묘상 처리제도 읍면에서 지원 결정을 하면요, 저희들이 단가 지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즉 가격이 낮은 걸 쓰는 경우에는 그 100% 지원이 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90% 80% 되면 농협에서 또 농가 환원 사업으로 또 해서 농가 부담이 거의 안 가고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묘상 처리제를 저희가 뭐 지원하는 게 지금 민원을 주신 거는 14,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는 농가에서 구입하는 거는 14,500원 정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100%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육묘상 처리제가 가격이 좀 비싼 거는 뭐 그렇죠. 금액 차는 다소 있겠지만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100% 안 해주느냐? 가장 간단한 얘기가 그런 것 같고 그거를 왜 농민한테 전가를 좀 하느냐? 이양 지원해 주는 거 농민단체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이양 지원해 주는 거 100%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걸 농협에서 뭐 일부 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그런 거죠. 아 이런 거 자꾸만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농협에다 자꾸만 이런 거를 떠넘기느냐.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취지도 좀 있다. 그래서 아마 농민들한테 저희가 해주시는 범위가 어디까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맞다고 좀 봅니다. 지금 오늘 뭐 농민단체들도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분들이 지금 쌀 소득의 안정화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100% 1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이 100% 해주면 되죠.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14,000원 기준으로 제가 만약 14,000원을 줬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부담을 거의 안 하세요. 농민들이. 안 하죠. 아니 이게 자부담이 그 14,000원 선에서 대부분 그
상품을 고릅니다. 육묘상 처리제를 고르는데 간혹 가다가 그거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지원 기준 단가를 지금 14,000원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기준 단가가 약간 평균 단가보다 약간 높은 단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걸 선택하시면 거의 100%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그 농민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농민들이 그 여러 가지 신청서를 이렇게 할 경우에 일괄로 처리되는 부분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육묘상 처리제라든지 미질 고급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석회 규산질 사업 같은 그 사업 지원 사업도 한 번 신청하면 그냥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농민들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점이 있나요? 그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되게 행복해할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비료나 뭐 이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신청 기간 또 시스템이 오픈되는 시간이 기간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서류도 다 틀리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도 바쁠 때 하지 말고 우리 농한기에 우리 12 같은 경우는 2월이나 뭐 이때 빨리 받고 뭐 3월 중에는 공급해서 영농의 시장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바쁘더라도 그렇게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봐서 우리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가능한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거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뭐 경기도 지원 사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혼합돼 있다 보니까 네. 시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뭐 안성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하시겠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기 농민단체에서 올라오시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갖고 있나요? 지금 보면 어제도 그 농업교육대회 구미에서 전국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쌀값 20만 원 보장을 하라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농민 단체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못하면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WTO 쌀 수입 개방을 하면서 개방 유예를 하면서 지금도 수입쌀이 43만 5천 톤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공용 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버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WTO 규정에 의해서 WTO 규정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앰버 박스, 레드 박스, 블루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박스라는 거는 이제 친환경 농업이나 이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레드 박스가 대표적인 게 정부 수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를 안 하고 지금 공공비축으로 해서 농협에서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희들이 농자재나 이쪽으로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농업인 분들께서는 간접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밭작물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밭작물을 하면서 우리가 수급 조절을 해서 쌀 가격이 최소 20만 원 이상은 돼야 우리 수도장 농업인의 경영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는 뭐 간접 지원을 포함해서 작물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는 문제는 축산 악시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축산 부분에 축산 농가들이 경영하고 있는 논을 아까 전략직불 금과하고 연계시켜서 사료작물을 동하게 재배시키면 사료작물에 대한 작업도도 올라가고 또 농가분들의 부담도 줄고 우리 수도장 농업인들은 그만큼 우리 안성시에서 움직여야 될 쌀 양이 줄기 때문에 우리 수도장 농업인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밭작물하고 사료작물하고 연계돼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에는 쌀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쌀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작물이? 지금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할 때 제가 그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 협의를 계속적으로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할 때 밭작물로 한정을 하자. 농민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한정을 해놓고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모아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회의만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농민 의식이 약간은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가격이 하락되면 농가하고 직접 대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성시나 농협에서 마케팅하는데 비용을 활용하는 거는 그것도 열어두자. 그래서 뭐 그쪽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열 생각입니다. 근데 저번에 이 최우섭 의원하고 저희가 이제 쌀 그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지급 조례안을 벼 재배 농가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농민단체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례안은 최우섭 위원장님께서 금년도에 그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고요. 그때도 그 지금 위원장님께 저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쌀 가격이 지금 엄청 안 좋거든요. 더군다나 금년도 쌀이 또 풍작이 될 걸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쌀 문제를 단순히 쌀 문제로 풀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어떠한 포지션으로 내년에 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실시했던 해외 쌀 수출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중점을 그런 식으로 두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이게 그 쌀 가격 안정화 벼 재배 농가 관련된 그 조례안과 관련돼서 혹시 취해지고 있는 조치가 있어요?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접 지원을 좀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밭작물하고 또 연계돼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조례안 만들 때도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관련돼서 이제 국제법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혹시 농민단체에서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조례안 하고 나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은 다 희하고 어떻게 됐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좀 다양하게 대화 방식을 좀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진척 사항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그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부터도 안성쌀 그때 TF 팀인가 해서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운영을 했었다고 전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그 정도의 진행이고요. 그 지금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저희들도 농업 그러면 아무래도 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각 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또 TF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농업인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제 그 문제를 지금 한 5개월째 한 달에 한 번씩 그 희망하는 젊은 친구들하고 팀장들 일부하고 해서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설적인 방향이 좀 몇 개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로 생각하는 건 저는 뭐 이게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뭐 저는 좀 아이디어 차원의 수준이라도 좀 실행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은 좀 나와야 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농민들 관련돼서도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가격대가 한 17만 원대 정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그 마트에서 파는 가격은 아마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텐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쌀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킬로그램 가격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남부의 전라미 같은 경우는 1,2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1,200원, 1,100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지금 경기미도 지금 마트에 가면 뭐 2,000쌀, 여주쌀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지금 뭐 1,300원 뭐 이 정도로 그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안성에 있는 우리 식당업소나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 또 대형급식업소, 이제 캐터링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부지방 쌀 가격보다 뭐 포당 뭐 7,000원, 10,000원 이렇게 더 비싸니까 그 핸들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그 우리 안성에서 나는 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식당이나 캐터링 업체에 공급할까. 그래서 지금 1차 계획은 내년도에 그 예산부터 확대를 해서 하려고 지금 그 농축산유통과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쌀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 식량 안보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이게 뭐 이거를 무한정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 어떻게 됐든 쌀은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과잉 생산되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지원되는 거, 밭작물 지원하는 이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도 지금 지원 안 되고 있죠. 끊긴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밭작물을 재배하면 직불이라서 거기서 이제 주는 건데, 과거에는 뭐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으면 뭐 평당 1,000원씩 더 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 계속 진행이 됐으면 아마 우리나라 수소작에 대한 양 조절이 됐을 텐데, 그걸 또 그 쌀이 모자라면 또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다시 또 쌀로 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밭작물로 전환되면 그분들에 대한 기술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을 강화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수도작보다 그 경영 이익이 많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유지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단시간 내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안에서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우리 그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최대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농업 정책과 마무리를 좀 안 해서요.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신 거죠? 네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 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유통과는 바로 그럼 좀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의원님들? 잠깐만 유통과 얘기하고 뭐 잠깐 인사를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통과 바로 진행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